자, 이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보죠. 자, 앞에 보세요. 느낌상 맞춰보세요. 이건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이즈는 4래요. 4겠죠, 그러면. 그죠? 얘가 만약에 5래요. 그럼 이거 5겠죠? 얘가 만약에 3이래요. 이게 3이겠죠? 그죠? 만약에 이 사이즈가 5래요. 그러면 얘는 5니까 인트 5개 20바이트 에다가 8바이트 해서 4바이트 맞죠? 얘 지금 인트니까 4바이트인 거고, 그리고 ARR은 8인 거고, 인트 사이즈가 5니까 사이즈 5면은 인트 5개니까 20이네요. 다 합치면은 32바이트죠.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결론은 안 돼요, 얘는. 자, 사이즈는 5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사이즈를 5라고 취급하겠대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자, 얘는 뭐였어요, 이거? 대입연산자였죠. 그죠? 그냥 우리 눈이 얘를 보고서 이걸 그냥 넣은 거예요. 그 우리 머릿속에서 실행한 거랑 얘가 실제로 실행된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써있대요.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대요. 그럼 사이즈 몇이에요? 10이죠, 10.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5가 되는 거죠. 사이즈는 10이다, 사이즈는 5다, 사이즈는 5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냐면, 이건 우리 머리에서 그냥 미리 실행을 한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이 메인 함수는 실행되기 전에 운영체제를 찾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운영체제를 이대로 찾아갔어요. 운영체제는 메인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견적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실행하기 전이에요. 아직 메인함수는 실행되기 전이에요. 즉, 이 한 줄은 언제 확인이 가능해요? 이 사이즈는 5다. 이거 언제 결정돼요? 막상 실행이 되고 나야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해되시나요? 실행되기 전에 사이즈는 살짝 실행해보니까 5니까 뭐 여기 5가 되겠구나를 못한다는 거예요. 막상 실행이 되고 나야 결정되는 녀석인데. 자, 근데 이거는 잘 생각을 살짝 바꿔보면은 컴퓨터가 바보도 아니고, 지금 얘를 모른다고 해서 대충 눈치 선에서 이렇게 실행해서 사이즈의 값을 알면 안 되냐? 돼요. 현대 컴파일러는 얘를 눈치껏 해줘요. 그래서 됐던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자, 정말 엄밀히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얘는 실행이 되고 나서 5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실행이 되고 나야 5가 되는 건데, 실행되기 전에 찾아갔을 때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는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좀 달라요. 제가 define 한 다음에 사이즈를 5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 대문자 사이즈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상수라 그랬죠. 그쵸? 이건 뭐 논리 없어요. 문법이에요. 얘는 실행되기 전에 사이즈가 5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는 된다는 거예요.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사이즈가 5인 걸 이미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안 돼요. 자,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고객이 이 사이즈의 값에 관여를 하고 싶대요. 사이즈의 값을 고객이 정하게 하고 싶어요. 고객이 몇 명을 입력할지, 몇 개를 입력할지 다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동적 할당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짜야 돼요. printf 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한 다음에 여기다가 scanf 뭐 %d 여기다가는 사이즈의 주소에다가 넣어주겠다. 여기 사이즈의 값을 뭐 미리 안 정하고 내가 이제 사용자한테 사이즈의 값을 정하도록 하겠다. 요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이제 안 된다. 퇴짜를 맞아요. 이러면. 자, 여기다가 define max 사이즈라고 하나 할게요. max 사이즈는 뭐 200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max 사이즈를 넣습니다. 이건 되죠. 그죠? 자, 보세요. 프로그램이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는 몇 가지예요? 200가지죠. 이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열의 크기.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았어요. 만약에 사이즈가 맥스 사이즈보다 크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문구를 띄워줘야 돼요. %d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얘는 맥스 사이즈가 될 거고, 우린 동적 할당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상한선을 미리 정해놓고 사용자한테 입력 받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 상한선을 넘는다? 이거는 안 돼요. 운영체제한테 사이즈가 정해진 상태에서, 사이즈가 200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을 입력 받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몇 명을 입력하고 싶다, 숫자 몇을 입력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입력을 300을 했다고 해봐요. 300이래요. 맥스 사이즈보다 크죠? 그럼 다시 되돌려 보내야 돼요. 얘는. 자, 우리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다가 한 명이 이 200이 넘는 숫자를 입력했어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하대요. 꼭 필요한 수래요. 한 500을 입력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 이 코드를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 사실 문제는 해결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그 500을 입력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허용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고객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700까지 하고 싶다. 700을 입력하고 싶다면 여기 늘려주면 되는 거고, 나는 1000명까지 하고 싶다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럼 여기 1000까지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과연 좋은 걸까요,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명이 쓰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이제 학생 10명만 관리하고 싶어요 했는데, 저는 이미 1000개를 잡고 있어요. 여기다가 숫자를 많이 관리하지도 않는데 메모리를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애초에. 그러면은 10명만 관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손해겠죠. 낭비잖아요, 이거는. 그죠? 왜? 이걸 1000으로 잡았으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개발자는 저 한 명이고 사용자는 여러 명이에요. 어떤 사용자는 여기다가 뭐 용량을 적게 쓰고 싶고 용량을 많이 쓰고 싶고, 즉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싶은 건 똑같은 건데, 나는 뭐 5라고 입력하고 싶고 저 사람은 뭐 10이라고 입력하고 싶고 저 사람은 뭐 1000이라고 입력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배열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값으로. 지금 내가 개발을 하고 있는 내가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선택장애가 오는 거예요. 개발자인 나는 선택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 500쯤으로 잡자니 너무 적고, 왜냐면 1000까지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1000까지 하자니, 아 이거를 한 10칸만 쓰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너무 낭비고, 대부분이 지금 한 100명, 그러니까 여기 내가 100을 입력하고 싶어 하는데 한 명이 600을 입력하고 싶다 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600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100명만, 다시 100을 입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갈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자, 동적 할당이 없는 지금 세상이에요. 동적 할당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잘 하시면 돼요. 지금 동적 할당이 없을 때 해결하는 방법, 동적 할당이 없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마저 한번 짜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무한히 계속 받아야 돼요. true라고 해놓죠. true라고 해서 관리할 숫자를 이 안쪽에서 계속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잠깐, 디파인이 없잖아. 디파인 true 1, 디파인 false 0, 그리고 type define int 불까지 해놓죠. 요거 그냥 상수들 처리해 놓은 거고, 얘는 뭐예요? 지금 무한반복이죠. while 1이니까 무한반복이잖아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받다가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다 라면은 뭐예요? 다시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할까요? else는 break, 해당 반복문을 빠져나가겠다.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사용자한테 계속 이 숫자보다는 크면 안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이 숫자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만 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를 그만둬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잘 보세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사이즈가 있으면 이제 뭘 할 수 있다? 사이즈를 입력을 제대로 얘가 똑바로 했다면 for문으로 int i는 뭐 0부터, 어차피 배열이니까 i는 사이즈까지 i를
printf라고 해서 %d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는 i라고 일단 해놓죠. i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을 하게끔 scanf로 하죠. scanf 다 지우고 정수 숫자를 입력받게끔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array에 플러스 i 해주면 되겠네요. 0부터 쭉 할 거니까 사이즈까지 입력 받는 거고, 입력받은 수를 0부터 사이즈까지 다시 요거는 구분을 좀 지어줍시다. 숫자 출력 이렇게요. 얘는 입력이 아니라 출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d 번째 숫자는 뭐다 이렇게 여기는 관리할 사람의 숫자 수 관리할 사람의 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관리할 어감이 좀 이상한데, 관리할 사람의 수를 입력해 주세요. 관리할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게요. 그리고 숫자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rray에 i 번째 해버리면은 출력은 이거 하나 붙여줘야 되고, 그쵸? 됐어요. 그러면 array에 있는 여기서 입력받은 숫자를 하나하나씩 꺼내서 일단 실행을 해보죠. 숫자 출력 여기 있네. 관리할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잠깐만, 0번째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는 i 플러스 1 해줘야겠네요. 여기는 0부터니까 첫 번째 숫자부터 하고 싶어요. 저는 다시 관리할 숫자는 제가 4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1, 2, 3, 4 하면은 잘 되네요. 0. 여기도 i 플러스 1 해주죠. 이렇게. 그러면 관리할 숫자가 만약에 3이다 1, 2, 3 하면은 잘 들어가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실행을 하고서 관리할 숫자를 7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안 했네. 관리할 숫자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요거 하나 있어야겠네. 맥스 사이즈가 지금 600이에요. 맥스 사이즈가 600인데 제가 만약에 601을 관리하고 싶다. 다시 내가 만약에 관리할 숫자가 777 뭐 이런 식이다, 666 뭐 이런 식이다, 8000 뭐 이런 식이다, 01 뭐 이런 식이다.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상한선을 우리는 걸어놨어요. 리미트를 걸어놨어요. 리미트를 걸어놨고, 얘도 그쵸? 숫자를 좀 줄여서 내가 만약에 3개를 하겠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미트를 넘어가는 순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녀석의 배열의 이제 최대값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봐가면서 너 지금 몇 입력할래?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네가 이 하루만 입력을 해주면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상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다시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너 이거보다 더 크게 입력할 수 없어. 다시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돼 해서 사용자가 이제 그러면은 나는 조금만 한 10명만 할게 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 반복문을 탈출할 거고요. 그제서야 숫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5명을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가 아니니까 이 해당 반복문을 탈출해서 더 이상 숫자를 받지 않고 관리할 숫자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을 뽑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1, 2, 3, 4, 5까지 했어요. 숫자 출력 잘 돼요. 근데 지금 5개만 썼어요. 배열의 최대값은 600인데 그럼 나머지 595개의 인트는 날라간 거죠. 낭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게 뭐 때문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프로그램 로직은 메모리의 견적이 나와야 실행 가능하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견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딱 봤는데 이 메인 함수 안쪽에 있는 녀석들을 봤는데 지금 나한테 몇 바이트나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대요. 도통 모르겠대요. 그러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운영체제에서 이 견적을 못 내면은 실행이 불가능해요. 운영체제에서 견적을 내서 얘한테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얼마나 필요한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용했던 게 이런 거 상한선을 정해놓고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쓸 것 같은데 이만큼 우선 잡아주세요 하면은 견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맥스 사이즈 같은 거 정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뭐 그냥 사이즈는 5인데 여기 그냥 사이즈다 해버리면은 입력을 뭘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운영체제는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몇 바이트나 필요한지. 그래서 미리 상한선을 정해놓은 게 우리의 해결법이었어요.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데 이번 달에 이제 뭔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예요. 뭐 학원을 간다던가 대외 활동을 한다던가 뭐 친구랑 밥을 먹어야 된다던가 뭐 술을 마셔야 된다던가 상황이 여러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이 친구랑 약속을 잡을지 저 친구랑 약속을 잡아야 될지 아직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보세요. 다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학원을 다녀야 되나? 또는 뭐 A 친구와 밥을 먹어야 되나? 이번 달을 예를 들어서 뭐 B 친구와 놀러 가야 되나? 또뭐 대외 활동 어쩌고를 해야 하나? 몰라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되게 몰라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뭐 한 50만원, 여기 들어가는 돈이 뭐 한 5만원, 여기 들어가는 돈이 한 뭐 한 15만원, 여기 들어가는 돈이 뭐 한 1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너무 많은가? 뭐 한 20만원 정도로 하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용돈 주세요. 용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 달라 그래야 돼요? 요거 다 지금 이 상황 말고 그냥 이 상황만 딱 생각을 해보세요. 용돈 부모님한테 얼마를 달라고 해야 돼요? 모르죠.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지금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최대값인 지금 얼마야? 20만원에 20만원에 저 엄마 저 90만원 주세요 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내 한 달 용돈이 뭐 한 150만원이래요.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내부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이 내 용돈 상한선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맞죠? 근데 90만원 그럼 60만원은요? 남잖아요 얘는. 그럼 뭐 내 입장에선 좋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얘는. 그죠? 용돈을 이만큼이나 줬더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이만큼이나 남네? 딱 맞춰서 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죠?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딱 이래요. 지금 이 코드 상황이 딱 이래요. 용돈을 600만원 주세요 했어요. 다 쓰고 보니까 얼마 안 썼어요. 얘네 한 뭐 3만원 정도 썼어요. 사이즈를 3으로 입력해가지고 3만원 정도 썼는데 그럼 나머지 597만원은 엄마 입장에서 손해라는 거예요. 얘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손해죠. 남는 메모리가 있어버리면은 그만큼 낭비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안 들어갈 공간인데 미리 잡아놓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메모리를 지금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 건데.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있을 거예요. 얘는 용돈을 받아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뭐 식비라던가 교통비라던가 이런 거는 용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의 거는 엄마 카드를 쓰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거를 엄마한테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내가 실제로 써봤더니 용돈에서 초과됐어, 이럴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엄마가 엄카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신용카드 있으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들은 용돈 받은 걸로 처리하고, 정말로 내가 필요한 거, 뭐 학원을 가야 된다, 뭐 대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생기면 카드 쓰면 되잖아요. 카드의 개념 아시죠? 용돈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용돈은 미리 그냥 얘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리고, 그 기본적인 것들 다 해버리고, 그 외에 생기는 거, 카드를 도입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까지는 동적 할당이 없어요. 없을 때예요. 자, 카드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동적 할당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600이라는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어레이한테 이렇게 주소를 저장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맥스 사이즈가 없어졌으므로 저는 딱 한 번만 물어볼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무한반복문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원하는 거 하나 딱 말하세요 라고 하면 끝나요. 이거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 입력 받으면 끝나요. 없죠. 필요가 없어요. 왜? 뭘 믿고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얘가 지금 가리키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 array라는 이 변수 자체는 공간을 가리킬 수 있잖아요. 이 자체는 공간이 아니죠, 지금. 그죠? 얘는 가리킬 수 있는 변수예요. 가리킬 수 있는 변수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얘는 관리할 숫자에 대해서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이번에 100을 입력했대요. 그럼 당장 몇 바이트 필요해요? 당장 400바이트 필요한 거죠. 이때 해야 되는 게 카드로 긁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을 입력했다면 400바이트 긁으면 되는 거예요. 카드를 긁는 행위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M-alloc, 메모리 allocation인데요. 메모리, 공간이에요. 할당이에요. 수동으로 사이즈 오브 인트 뭐예요? 얘는 4죠. 여기다가 사이즈를 곱한다면 사이즈의 값이 뭐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4바이트를 긁을 수가 있는 거고, 사이즈가 만약에 100이라면 400바이트를 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나시죠?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뭐 여기 스택 있고 뭐 여기 중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위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아래 공간을 우리는 주로 했었어요. 여기 밑에 아래 공간을 정말 빡빡하게 굴러갑니다. 쌓고.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에서 갑자기 나 400바이트 필요하다 라면은 갑자기 이만큼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잘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랜덤으로 어마어마한 수가 들어왔어요. 스택에서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여태 했던 것처럼 스택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400바이트를 여기다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힌 400바이트는 이 위쪽에 잡힙니다. 좀 더 자유로워요, 여기는. 흔히 자바에서 객체 지향에서 객체가 생기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은 공간 창출이 스택이 아닌 힙 영역에서 만들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멀잖아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이 공간 자체를 컨트롤 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 여기 있는 변수들이랑 여기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배운 게 포인터예요. 포인터의 핵심은 뭐예요? 주소만 알면은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얘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만들든 이 녀석의 400바이트인데 400바이트의 주소는 요 첫 번째 방만 알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400바이트, 그러니까 즉 방 100개짜리가 생기는데 방 100개 주소를 나는 다 몰라도 되잖아요. 주소 하나만 있으면 되죠. 1번 방 주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이제 방이 이렇게 무수히 많게 100개가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어떻게든 알아내서 접근을 한다면 이 400바이트 공간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공간에 시작점을 만들어 놓은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렇게 살짝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어레이에는 뭐가 들어있냐? 400바이트의 시작점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100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100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굳이 반복적으로 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 얼마 필요한데 저 100명 입력하고 싶어요 하면 오케이 400바이트 할당해서 주면 끝이에요. 할당해서 첫 번째 방 주소만 알려주면은 400바이트 공간 여기 있으니까 너 여기로 찾아와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카드 긁는다는 개념은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미리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느낌이에요 얘는. 근데 얘는 이거 하나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요 M 얼로 그러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쓰려면 요거 하나 필요해요. 자, 제가 이번에 4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숫자는 100이고 두 번째 200, 세 번째 300, 네 번째 400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7000을 입력했어요. 얘가 받아줄까요? 얘 받아줘요. 이해되시나요? 7000개를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상한선이 없어요 얘는. 왜? 그냥 신용카드니까. 이게 좀 압도적으로 편해 보이지 않나요?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상한선에 이하로만 값을 받겠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냥 언제 어디서나 말하면 공간을 창출을 해줘요. 공간 창출을 알아서 해줘요 얘는. 좀 더 원래대로 말하자면 할당이 맞겠지만 공간을 내가 다시 사용자가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다 잡아줘요. 관리할 숫자가 뭐 10이다 상관없어요. 다 잡아줘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자 카드를 써서 이제 카드 값이 쌓이고 있어요. 갚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다 썼으면은 갚아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 이거 공식이에요. 월록이 하나 있다. 프리도 하나 나와야 돼요. 월록이 두 개 있다. 코드 내에 월록이 두 개 있다. 프리도 두 번 나와야 돼요. 월록을 6번 했다. 프리가 6번 나와야 돼요. 월록 하나당 무조건 프리 하나는 붙어야 돼요. 이게 일단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C 언어 많이 썼을 때 지금도 많이 쓰지만 C 언어 많이 썼을 때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컴퓨터의 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를 잡아놓고 해제를 안 시켜줘서 그래요. 메모리를 필요할 때 쓰는 건 좋아요. 해제를 안 시키면은 그냥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메모리 공간을 얘는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어차피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잖아요. 우리 램의 크기는 우리가 컴퓨터 맞출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몰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 뭐 마법처럼 이렇게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램이 막 4기가예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실행 한번 할 때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공간. 그래서 실행을 하면 할수록 남아있는 공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한 번 실행했을 때 이만큼 깎아먹고, 한 번 실행했을 때 이만큼 깎아먹고, 한 번 실행했을 때 이만큼 해서 하다 보면은 이 위쪽 공간이 꽉 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돌려가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카드 값을 갚아야 돼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 공간을 이만큼 썼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프리를 안 해주면은 계속 쌓인다 그랬잖아요. 프리를 한번 해주면은 아 그래 끝났어, 그럼 여기는 없앨게 라고 해서 얘가 지웁니다. 이렇게. 다음에 실행했을 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int main 2000 0이고, 만약에 int age는 4래요. 이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 필요해요? 4바이트죠. 이런 거는 정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태 썼던 거 그냥 4바이트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정적 할당을 쓰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4바이트 주세요라고 안 해도 알아서 줘요. 운영체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4바이트 달라고 안 해도 되고, 프로그램 실행하면 알아서 4바이트 할당 받을 거고요. 메인 함수 끝나면 알아서 반납도 해요. 얘는 자동으로 반납을 해요. 우리 이렇게 쓰면서 프리나 뭐 이런 거 쓴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메모리 반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정적 할당은 자동이에요. 자동 변속이에요. 얘는 우리가 4바이트 다 썼어요 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이 4바이트만큼의 공간을 다시 해제합니다. 우리 요새 끄는 차가 이제 자동 변속기가 있고 수동 변속기가 있잖아요. 그죠? 사용하기 편한 거는 자동이 편하죠. 그죠? 근데 자동은 약간 그런 세밀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레이싱 경기 같은 데서 자동 변속기 잘 안 쓰잖아요. 이 함수의 수명이 끝나면 이 변수의 수명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라져요. 수명도 정해져 있고 사용법도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동적 할당을 한번 해볼게요. 동적 할당을 해보자면 메모리 얼로케이션 사이즈 오브 인트, 나는 인트가 4개만큼 필요하다. 아 그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얘는 요거 얘가 지금 가리키는 공간이 16평짜리인 거고요. 인트 4개니까 얘도 이 어레이도, 이 두 번째 어레이도 얘가 가리키는 공간이 인트 4개니까 16평짜리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여기 이제 인트 뭐 사이즈라고 있었을 때 사이즈는 4래요. 여기다가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 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이유는 설명드렸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시점상에. 그러면은 지금 현대의 C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건 모르셔도 돼요. 진짜로 몰라도 돼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몰라도 돼요. 그거는 얘가 이제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캐치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게 맞다, 불가능한 논리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건 가능해요. 얘는 불가능하고 얘는 가능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얘는 안 되고 얘는 돼요. 요거는 어차피 4일 텐데, 그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이유. 자, 주석 처리를 했어요. 몇 바이트 필요해요 이거? 우리가 운영체제예요. 몇 바이트 필요해요? 이런 녀석이 찾아왔어요. 메인 함수 안쪽에 이런 녀석이 찾아왔어요. 몇 바이트 할당해줘야 돼요? 계산이 불가능하죠. 사이즈가 4인 거는 실행하고 나서 아는 사실인 거니까. 사이즈가 4인지 5인지 실행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실행해봐야 아는 건데 실행하고 나서 결정되는 이 녀석을 여기다가 미리 대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야를 판단을 못해요. 대신에 요건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자, 이것도 사이즈의 값을 실행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사이즈의 값을 실행하고 나서 결정 지으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얘는 일단 실행해보고 나면은 4바이트죠. 그리고 얘는 8바이트죠. 그럼 얘는 8에다가 이거 4예요. 일단 4, 8이에요. 총 여기까지 했을 때 12바이트 필요하죠. 다시 돌려보내요, 얘는. 다시 돌려보내고서 얘가 정말 필요한 거를 사이즈는 4바이트고 어레이는 8바이트고 인트 공간은 몇 개 필요한지 다시 봐요. 얘는 인트 공간은 4개다. 인트 공간 4개면 얘는 16바이트잖아요. 얘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얘는 얘가 실행되고 나면은 운영체제가 이걸 보고서 아, 이거 일이 좀 달라는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사이즈에 대해서는 견적을 내릴 수가 없지만 인트에 대해서는 견적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얘는 맞죠? 이것도 바꿔서 어레이에 대해서 견적은 낼 수 없지만 어레이가 인트 포인터기 때문에 견적을 낼 수가 있어요. 실은 공간 할당이야말로 진짜로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신용카드 쓸 거 다 쓰고 나서 해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어레이가 붙잡고 있는 이만큼 크기를 해제를 한번 시켜주셔야 돼요. 사용법이 조금 어려워요. 내용 자체를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안 쓰는 상황 대입 먼저 해보시고 얘를 쓰면 뭐가 어떻게 더 좋아지는가, 어떤 점은 단점일 수도 있겠다, 또는 그냥 동적 할당을 구글링 해보세요. 근데 이 스토리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겁니다. 나중에 사용하기에는. 네. 주의점은 요거 하나 필요하다는 거, 얘를 위해서. 그리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나당 풀이 하나라는 거. 사용법은 요거 한 줄 그냥 외우세요.